오는 18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홍명보호의 올해 마지막 A매치 평가전 가나전은 흥행 부진 속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17일 오전 0시 기준 가나전 티켓은 28,000장 이상 미판매 상태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매진 기준인 6만 5천석을 고려하면 현재 예매된 티켓은 약 3만 6천석, 예매율은 약 57% 수준입니다. 경기 당일까지 현장 판매 등을 통해 티켓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가나전은 3만 명대 후반에서 4만 명 초반대의 관중 앞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나전 티켓 판매가 최종적으로 미달될 경우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호는 동아시아축구연맹 풋볼 챔피언십 동아시안컵 3경기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국내 A매치 5경기 연속,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A매치 또한 5경기 연속 매진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A매치의 마지막 매진은 김도훈 임시 감독이 이끌던 지난해 6월 중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최종전 6만 4,935명입니다. 모든 경기장을 통틀어 가장 최근에 매진된 A매치는 지난 3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4만 1,581명입니다. 과거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는 높은 인기를 누리며 예매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손흥민, 이강인 등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으로 어매치 티켓은 연이어 매진되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논란과 지난해 홍명보 감독 부임 과정의 논란으로 인해 팬심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우승 실패 직후 황선홍 김도훈 감독 체제로 진행된 어매치까지 이어지던 매진 행렬은 홍명보 감독 데뷔전이었던 지난해 9월 팔레스타인전을 기점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홍명보호는 등 돌린 팬심을 회복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성공했으나 월드컵 3차 예선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등 전력 13팀들을 상대로 홈에서 졸전 끝에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에서 거둔 홍명보호의 4차례 무승부 중 3경기가 홈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드컵 예선 기간 동안 홍명보호의 A매치 관중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데뷔전이었던 팔레스타인전 관중 수는 5만 9,579명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A매치 관중 6만 명대 벽이 무너졌으며 최종전 쿠웨이트전은 4만 1,911명의 관중만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용인과 고향에서 열린 이라크전, 오만전 또한 매진에 실패했습니다. 수원에서 열린 요르단전이 홍명보호 출범 이후 첫 번째이자 유일한 어매치 매진 경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브라질전 효과로 6만 3,237명의 관중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으나 브라질 효과에도 불구하고 어매치 매진에는 실패했습니다. 나흘 뒤 열린 파라과이전 관중 수는 2만 2,206명으로 17년 만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가장 적은 관중 수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4일 2년 5개월 만에 비수도권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볼리비아전 관중 수는 3만 3,852명으로 매진에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A매치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면서 비수도권 축구 팬들의 A매치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마지막 A매치인 가나전 또한 매진 실패가 예상되며 4만 명대 관중 기록 달성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 속에서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가나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 팀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볼리비아전에 이어 선수들 컨디션을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오현규 선수의 선발 명단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디서 출전 여부에 대해선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어떤 위치에서든 팀의 공격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오현규 선수가 출전할 경우 손흥민을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후반에 좀 더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하는 옵션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 손흥민의 컨디션은 매우 좋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기더라도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선수입니다. 이어 황희찬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황희찬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거친 파울을 많이 당했습니다. 현재 의료진과 함께 몸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전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선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옵션을 활용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어 가장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팬들은 감독님의 경기 운영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알고 있습니다. 팬분들의 우려도 들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항상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분명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일 경기에서는 특히 교체 타이밍, 전술적 밸런스, 선수 체력 관리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팬들이 우려하는 부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 혹시 손흥민 벤치 스타트 가능성에 대해선 손흥민의 벤치 스타트는 배제된 선택지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들어왔을 때 상대의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욱 폭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팀의 구조가 먼저입니다. 손흥민의 활용은 내일 경기 흐름과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고 가장 적절한 순간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어 가나전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선 경기 주도권입니다. 볼리비아전보다 훨씬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누가 최전방에 서느냐가 아니라 경기를 어떤 템포로 이끌어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 오현규, 이강인, 황희찬 여러 선수들이 함께 서게 될 겁니다. 끝으로 홍명보 낙하산 감독은 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경기는 단순한 평가전 한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발전했고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가져와야 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비판도 기대도 모두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일 경기로 답하겠습니다. 헛소리를 참 길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월드컵을 위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박지성에 이어 국대 출신 김영범까지 그리고 열거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전술적 색채 부재, 경기 운영 능력 미흡 등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참 답이 없는 수준인 게 보이는데요. 가나전에서의 홍낙하산 과연 어떻게 우리를 화나게 만들까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미국을 넘어서 캐나다 축구의 흥행까지 이끌고 있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MLS 플레이오프 준비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경기장은 이미 전성 매진.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 바로 손흥민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캐나다가 난리가 났는지, 왜 MLS 팬들이 흥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경기장이 역대급이 될 수밖에 없는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LS 준결승, 손흥민 효과로 조기 매진. MLS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3일 열릴 LAFC 대 밴쿠버 준결승이 벌써 매진입니다. 네, 티켓 오픈 후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경기 날짜는 아직도 일주일이 남았는데 말이죠. 경기 장소는 캐나다 밴쿠버 BC 플레이스. 최대 5만 명 이상 들어가는 MLS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스타디움입니다. 밴쿠버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날 5만 3천 명 이상의 역대급 관중이 몰릴 것이다. 이건 단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LAFC는 1라운드에서 오스틴을 상대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앞에서 폭격을 가하며 4대1 대승을 만들었죠. MLS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이미 별 하나 추가된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리그의 중심이자 흥행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경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손흥민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 팬들이 흥분한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경기에는 또 다른 레전드, 바로 토마스 밀러가 있습니다. 밴쿠버의 핵심 멤버, 바이에른 뮌헨의 상징이었던 밀러. 그리고 LAFC의 에이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이 두 사람이 MLS 무대에서 다시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월드컵급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공식 자료까지 냈습니다. 2011년부터 두 선수의 팀은 총 14번 맞붙었다. 밀러 팀이 공식전 6승 2무 1패. 친선 경기에서도 밀러 팀이 앞섰다. 하지만 딱 한 번.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는 독일을 쓰러뜨리는 골을 넣었습니다. 그 장면, 지금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잊질 못하죠. 이 스토리 자체가 MLS 준결승을 스토리텔링 완성작으로 만들어줍니다. 밴쿠버의 역대 MLS 최다 관중 기록은 53,837명. 그 기록을 만들었던 이유는 리오넬 메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시가 아닙니다. 손흥민과 밀러, 유럽의 전설 두 명이 MLS에서 충돌하는 이 경기. 밴쿠버는 사실상 그 기록이 깨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반응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축구 커뮤니티, 팬들, 현지 언론까지 모두가 이 경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MLS의 판도를 흔드는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단순한 프리미어리그 출신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리그의 흥행을 바꾸고 관중을 끌어들이고 도시 하나의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클래스의 선수입니다. 이번 밴쿠버전이 왜 역사적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23일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MLS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